안녕하세요. 제인스입니다. 자, 7-2회차 독해 수업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늘 그랬듯이 구문 분석 파트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로직 플로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7번 문장, 뮤직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 음악은 is, 뭐뭐이다, 인데 not 붙었으니까 부정어고 비동사가 단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EV가 되고 just, 단지, 그냥 이라는 부사죠. 그리고 another subject가 그러면 SC가 되겠네요. 해석해보면 음악은 단순한 또 다른 과목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음악은 뭔데? 음악은 바로 어떤 거냐면 a way, 방법입니다. 근데 그냥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냐면요. express, 아주 중요한 단어죠. 표현하다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discover, 발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live, 완화시키다, 뭔가 풀어주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express라는 동사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to 부정사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동사 출신이기는 하나 진짜 문장에서 동사 자리에 등장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때의 to 부정사는 누구의 역할을 할까를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되는데요. 해석을 해보니 음악은 방법입니다. 우리를 표현하고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라는 말로 앞에 있는 방법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 안에서 분해를 하자면 표현하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다 우리의 재능을, 그리고 relieve stress 풀어주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했던 노란 색깔 친 단어는 중요하니까 뜻 몰랐다면 작성하시고 카드에까지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보면 음악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다. 음악은 우리를 표현하고 재능을 찾아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Therefore 아주 중요한 연결사인데요. 그러므로라는 연결사입니다. 즉 뒤에는 어떤 내용이 따라올까요? 그렇죠.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따라오는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므로 music lesson, 이 음악 수업은 can give, 줄 수 있습니다. Your child, 당신의 아이에게.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뒤에는 아이에게 뭐뭐를 준다니까 both부터 끝까지는 직목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분은 그러면 4V가 되고 그러면 이때의 기분은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를 두 개 데리고 오는 수요 동사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의 동사겠구나 까지 우리가 들어가 줄 수 있겠습니다. 해석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음악 수업은 당신의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뭘 줄 수 있느냐? 보스가 등장했는데요. 보스 같은 경우는 꼭 and라는 접속사와 함께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으로 나오는 표현들은 우리가 네모로 함께 짝꿍이 잘 등장했음을 표시해 주니까 체크해 주실게요.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라는 표현이죠. 즉, immediate, 즉각적인, 그리고 lifetime, 평생의 benefit, 이점, 이득이란 뜻이죠. 즉, 음악 수업을 하면 당신의 아이에게 지금 당장의 그리고 또는 평생의 이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I'm, 나는 여기 M이 압축된 거죠. 그래서 EVSC가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또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happy가 품사가 형용사고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으니 이 형용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사적 역할이 되겠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둥근 가로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저는 기쁩니다. 뭐 해서 기쁘냐면요. inform 하게 되어서 기뻐요. inform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information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information은 정보라는 명사죠. 그거의 동사형으로 뭔가를 알려주다, 공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알려주게 되어서 기쁩니다. 당신에게요. 뭐뭐를. 그럼 이 대절이 전부 다 DO가 되면서 이때 4V도 인폼도 4V가 되겠네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당신에게 뒤에 있는 내용을 알리게 되어 기쁘대요. 어떤 내용을 알리게 되었냐면요. 내가 뭐뭐이다. 현재 어떤 상태예요? available한 상태이다.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즉 뭔가가 가능한 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형용사가 되겠고요. 또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니까 부사 역할이겠죠? 그럼 이때 한 번 더 우리가 둥근 가로로 묶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분해하면 가르치다, 음악 수업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이어가 보면요. 나는 지금 음악 수업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즉 내가 음악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inform, 공지하고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죠. 그 다음 starting this week,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간에 대한 부연적 설명이니까 부사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start, 시작하다, 이번 주부터 시간이니까 또 부사죠. 그래서 이때 1V 되겠습니다. 즉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요. 나는 am offering,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 우리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뭐라 그러죠? 그쵸, 진행 시제라고 하고 있죠. 나는 offer, 제공하다예요. 근데 진행이니까 제공하고 있다, 제공 중이다. 뭐를? 1대1 수업을요. 누구를 위한? for student, 학생을 위한이요. 근데 또 전치사 한 번 더 나오니까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가운데 end는 세모 처리됩니다. 즉 저는요 모든 연령대와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1대1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 thanks to는 고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뭐뭐 덕분에 라는 표현이고요. 이때의 to 역시 to 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둥근 가로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컴마까지 다 뭐뭐 덕분에에 속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전치사가 이 안에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길어진 거거든요. 찾아보면 as도 전치사고 또 of도 전치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더 이렇게 닫아줄 수 있겠고요. and처럼 접속사는 세모 표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전면구가 여러 개면 뒤에 있는 전치사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즉 teaching music, 음악을 가르치는 나의 20년간의 경험,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멤버로서의 나의 경험 덕분에, 즉 20년이라는 어떤 티칭 경력과 오케스트라 멤버였던 나의 경력 덕분에 나는 can offer,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요. 근데 어떤 수업? 또 전치사가 이렇게 등장하네요. 아주 넓은, wide, 넓은이고요. range는 범위란 뜻입니다. 넓은 범위의 musical instrument, 악기를 다루는 수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죠. 그 다음 if, 접속사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둥근 가로 처리, 컴마까지 해주겠습니다. 즉 만약 당신이 would like to 하면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뒤에 동사 원형까지 나오기 때문에 스케줄까지가 동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줄이 명사로는 일정이기 때문에 동사로는 뭔가 일정을 짜다, 즉 계획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만약에 당신이 계획하고 싶다면 어떤 수업을 3V가 되겠죠? 또는 get, 얻고 싶다면 더 많은 정보를, 그러면 simply, 단순하게 또는 간단하게 reply 하세요. 즉 답장하세요. to this email, 이 이메일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선은 우리 이번에 수업을 다루게 될 지문에 대한 구문 분석 내용이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 많았으니까 단어들, 몰랐던 단어들, 중요했던 단어들 형광펜 치고 필기 먼저 마치신 후에 우리는 이제 로직 플로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 플로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지문은 뭐 길이가 그렇게 길거나 그런 지문은 아니어서 내용이 상당히 간단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될 게 전반적으로 어떤 음악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정확히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음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죠. 본인이 음악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음악 수업에 대한 홍보와 어떤 권유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워드를 설정할 때 지금 음악이 아닌 음악 수업으로 정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7, 168번에 나온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과목적이나 학문적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키워드나 주제가 될 수 없고 음악 수업에 대한 홍보 글이었으니 이 뮤직 레슨이 아주 정확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170번부터 이제 좀 더 찾아볼까요? 170번에 이 음악 수업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그쵸.
여기 뮤직 레슨 동일하게 있고요. 171번은요. 그쵸? 여기 뭐 one-on-one lessons 여기서 말하는 1대1 수업은 본인의 그 음악 수업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172번은요. 지금 우리가 뮤직 레슨처럼 똑같이 레슨, 뭐 뮤직 스펠링이 다르다고 무조건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쌤이 안 된다고 했었죠? 음악 수업을 의미를 똑같이 하고 있는 단어라면 똑같은 키워드로 작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eaching music, 뭐 음악을 가르치다. 이건 역시 음악 수업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마지막 173번에 여기 뭐 a lesson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즉 이 글쓴이가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쵸? 나 음악 수업 할 수 있어. 내 수업 들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즉 이 글의 목적을 알리는 그런 문장은 몇 번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170번. 내가 너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제부터 음악 수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I'm happy to부터 포함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inform, 뭐 알려주다, 이 알리다 부분부터 우리가 주제로 처리해도 되겠네요. 너에게 지금부터 내가 음악 수업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줄 거야. 한마디로 그걸 들으라는 거죠. 그럼 그거와 같은 의미의 내용은 전부 다 주제문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그쵸? 171번도 역시나 나 수업 지금 하고 있어. 나 수업해. 이 내용.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172번은요? 그쵸? 172번은 나의 어떤 경험 또는 경력에 대해서 어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내 음악 수업 들어. 내 음악 수업 홍보할게 라는 내용과 동일할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lessons라는 동일한 키워드가 하나 더 등장하면서 뒤쪽에 나 또 수업 제공할 수 있어. 나 수업해. 이 내용 또 나오죠. 그럼 이 부분 역시나 똑같이 자기 수업을 들으라는 홍보에 대한 멘트니까 주제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은요. 수업에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 보내. 그쵸? 이거는 그냥 마무리해주는 내용이니까 주제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옆쪽에 전개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일단 지문의 맨 첫 번째 문장은 그렇죠. 도입에 해당하는 전개 방식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도입에 대한 첫 문장이니 1괄호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고 뭐라고 정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음악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다. 즉, 음악의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뭐 정의 또는 역할 아니면 특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면서 그 설명을 적어주는 거죠. 단순한 과목이 아님.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을 볼게요. 그럼 뭔데 그 음악이 단순한 과목이 아니면 음악은 우리를 표현도 해주고 재능도 찾아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이야. 그럼 이 문장은 지금 왜 나온 거죠? 그쵸. 방금 위에서 나왔던 이 단순한 과목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무슨 말이야? 를 설명해주는 대변해주는 자세한 설명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면 뭔데? 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나 자신을 뭐 하고? 그쵸. express 표현하고 또 discover talent 재능을 발견하고 또 마지막으로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푸는 뭐다? way 방법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그러므로 음악 수업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요, 뭐 지금 당장이 됐건 평생이 됐건 어쨌거나 장점을 제공합니다. 지금 요 169번의 문장은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좀 함축해서 말하면 어떤 내용이죠? 직독직해 하지 않고? 그쵸? 음악 수업이 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첫 문장은요, 음악 수업이 아니라 그냥 음악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음악 수업에 대한 내용이랑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괄호로 들어가면서 음악 수업의 효과라고 우리가 정확한 키워드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다? 당장의 효과가 됐건 또는 평생의 효과가 됐건 어쨌든 둘 다 장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도입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얼핏 보기에는 악이라는 어떤 학문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더 파고들어서 음악 수업으로 키워드를 튼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도 이제부터는 음악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틀어진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정확한 키워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수업으로 키워드를 틀고 이제 진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히 이 글의 목적, 즉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수업이 이렇게나 좋아. 근데 내가 음악 수업을 해줄 수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목적 또는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래요? 인폼이 아까 무슨 뜻이었죠? 그쵸. 알리거나 공지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부터 공지하고 안내해 줄 거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는지를 정리해 주면 좋겠네요. 내가 음악 수업 available 가능해.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홍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밑에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나 볼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1대1 수업을 해주고 있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하면서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금 어떻게 들어가주면 좋냐면 구체적 진술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주제 안에 녹아든 내용으로 정리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쵸? 우리가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면 주제가 맞다라는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예시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자세한 설명에 대한 나열인데요. 지금 얘는 이 주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뒤따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제 안에 녹아든 내용으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첫 주제문이 시작됐으니까 이 음악 수업에 대한 부연 설명이므로 1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음악 수업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수업 어떻게 진행된다? 그쵸. 1대1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쵸. 모든 에이지나 모든 레벨,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뭡니까? 그쵸. 그 밑에는 어쨌든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악기를 다루는 수업까지 가능하다. 그럼 얘도 어쨌건 간에 내 수업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업에 대한 특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넓은 범위의 악기 수업도 가능 이렇게 되겠네요. 괄호 열고 뭐 때문에? 다양한 experience, 경험 덕분에 이 내용까지 부연적으로 있었죠 아까.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음에 들면 이메일 보내. 즉 얘는 주제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제를 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쵸. 관심이 있거나 지금 여기 보시면 수업을 진짜로 계획하고 있거나 정보를 더 얻고 싶으면 연락해니까 우리가 요약해서 관심 있다면 메일 답장해 즉 연락해 이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글은 본인이 말하고 싶은 키워드를 앞쪽에 도입 부분에서 제시를 해주고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도입 바로 뒤에 주제문을 때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주제를 정리해서 그니까 마무리로 이런 거 해 라고 정리해주는 도입 주제 결론의 전개 방식을 띠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글의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제는 되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겠죠. 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그렇죠. 음악 수업에 대한 뭐였죠? 그쵸? 안내 또는 홍보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주제를 정리를 했으면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아랫줄에는 걔를 영어로 뒤집는 연습까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내신을 치른 친구들이라면 다 알다시피 주제나 제목을 찾는 문제가 절대 1번부터 5번 보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스스로 내가 정리한 내용을 영어로 뒤집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연습을 해야 실제로 사용되는 어떤 어휘에 대한 연습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영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말을 영어로 알맞게 뒤집으려면 우리말 안에서 구문 분석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어로 어떤 순서를 지켜가면서 영어로 녹여낼까가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음악 수업에 대한 이거는 전명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명사에 대한 단어가 먼저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안내, 홍보라는 단어를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인데 서은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어떤 안내에 대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였죠? 그쵸. 어나운스먼트였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홍보, 광고라는 단어는 advertisement예요. advertisement. 둘 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등장해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수준 때부터.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음악 수업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전명구를 알아줄 건데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뭐죠? 그쵸. about이죠. 그리고 music lesson. 또는 about 말고 of도 가능하겠습니다. of라는 전치사가 뭐뭐의라는 표현으로 음악 수업의 광고 또는 안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세 개의 전개 방식을 띠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씩 압축 또는 함축시켜서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해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키포인트 같은 경우도 그림보다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인드맵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미 알다시피 가운데에 가장 핵심인 단어를 먼저 적어주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가지를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 핵심이 되는 가운데 단어에 뭐가 들어갈지는 잘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글에 그 지문의 핵심 단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위에 지문에서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네? 오히려 헷갈리면 마인드맵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가장 여러분들도 모르게 가운데에 쓴 핵심 단어가 그 글의 핵심 단어인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 마인드맵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키워드는 뭐겠어요? 그쵸? 뮤직 레슨이 되겠죠. 음악 수업에 대한 홍보글이었으니까요. 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날개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에 대한 내용은요. 나머지 이 두 칸이요. 다 완성하셔서 인증샷까지 다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독해 수업 보강 잘 맞춰서 오시고요. 문법 수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출석했을 때 쌤이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